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종목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활짝 열려 있는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정보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채아 캐스터가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입니다.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데요. 계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과 함께 2019년에 최저임금 인상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0.67% 하락한 2273선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네, 일중 흐름 체크해보시죠.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더니 장중에는 2268선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0.67%나 하락한 모습인데요. 수급 주체 만나보시죠. 네, 기관만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1,385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래도 빨간불을 좀 많이 켰습니다만 1위부터 5위에서는 현대차를 제외하고 일제히 파란불 킨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부터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무려 5%대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42% 하락하면서 46,300원에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 현재 6%나 빠지며 82,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셀트리온 종목 살펴보시죠. 현재 6%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셀트리온 2분기 실적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가장 높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현재 26만 8,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노조 문제가 잠정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개별 소비세 인하 소식까지 더해지며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포스코가 오늘 4%대 급등을 합니다. 31만 9,500원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대 하락을 하면서 41만 4,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네이버, LG화학, 삼성물산 모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시죠. KB금융만 보합세를 나타내고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킨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전력이 블랙아웃에 대비를 해서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는데요. 탈원전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3%대 상승하며 32,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방금 막 3% 가까이 빠지면서 3.31% 빠진 765선까지 흘러내린 모습인데요. 네, 일중 흐름 체크해보시죠. 역시나 강보합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내리꽂았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거의 765선에서 더 내려와서 지금 3%대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가총액 수급 주체도 만나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1,129억 원 매수를 하고 있지만 버거워 보이는 모습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일제히 파란불 킨 가운데 코스닥이 얼마나 흐름이 부진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CJ ENM을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 끼고 있는데요. CJ ENM은 상장 이후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다가 오늘은 1%대 강세를 보이며 22만 6,9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메디톡스와 나노스, 신라젠 일제히 빠지는 가운데 이 나노스가 소액 주주 지분율을 2%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 4월까지 10%를 만들지 못하면 거래소 규정에 의해서 상장 폐지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도 지금 하락 반전을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캠텍, HLB까지 일제히 빠지는 가운데 이 바이로메드는 VM202에 대해서 이현제약과 함께 특허에 관련한 갈등이 깊어지면서 5%대 급락을 합니다. 21만 2,700원에 거래 중이고요. HLB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빠지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역시 카카오멜론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횡보를 하다가 이제는 하락으로 좀 방향을 잡은 모습입니다. 오늘 무려 10% 가까이 9.25% 빠지면서 72,6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컴투스도 오늘 게임 업종 중에서는 하락폭이 큽니다. 4.27% 빠지면서 16만 1,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다음 살펴보시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입니다. 현재 0.49% 하락한 1,128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 민차였습니다. 예, 시장 상황이 지금 좋지 못한 가운데 시황 상황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골드스탁 이상균 수석연구원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상균 연구원의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갈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슈피겐 코리아라는 종목이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액세서리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케이스 매출 비중이 한 76% 그리고 보호 필름이나 기타 이렇게 이제 아이템이 제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이제 적용 모바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한 45%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한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17억 정도가 나와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실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유럽이었는데요. 2015년 이제 매출액이 한 이제 8.9%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비중이. 근데 유럽 매출 비중이 올해 1분기에 한 28.6%까지 올라가면서 북미와 유럽이 이제 균형 성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애플 신제품이 나오는데 가칭 이제 아이폰 X 2018이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노트 9 같은 노트 9 모델 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로 그에 따른 이제 케이스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 네트워크를 확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 화웨이나 뭐 샤오미 같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휴대폰이 좀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위협 요인이 되겠지만 이제 케이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이제 미국 쪽이나 북미 쪽이나 이제 유럽 쪽에 아이폰 케이스를 이제 출시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인지도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휴대폰 시장이 중국 쪽이나 뭐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이 커질수록 수요는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생활 리빙 전문 브랜드 이제 티컨스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 선풍기나 탁자용 선풍기나 뭐 이런 거 만드는 이제 뭐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이제 생각보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제품 다변화 측면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상인이라는 기업이고 예전에 이제 텍셀네트컴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인의 본업은 이제 전국 통합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NI 업체, 그러니까 네트워크 통합 업체로 차세대 통합 보안 사업이나 뭐 정보통신 사업이나 이제 전자부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은 이제 매출 비중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 80% 정도의 비중이 이제 저축은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이제 세종저축은행이나 공평저축은행인데 이 두 곳에서 이제 매출의 한 80%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금융업체로 간주가 되고 있고 작년에 동사가 보유한 이제 저축은행 두 곳에서의 이제 생산성이 업계 상위 1, 2위에 각각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수는 적지만 기업 대출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일반 가계대출이나 뭐 신용대출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고수익을 내고 있고
지난 4월에만 이제 여신 규모가 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87% 증가한 2,27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축은행 여신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모다나 파티게임즈 같은 이제 기업들의 여신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 감안하고서라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87% 증가하는 거니까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이제 적자 기업이었는데, 자회사 중에 이제 한중 선박 기계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였지만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이제 조선소로부터 이제 골리앗 크레인 2기를 이제 수주를 해서 약 1억 불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턴 어라운드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골든브리지 증권 이제 인수를 한 50% 이상 이제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골든브리지 증권 관련해가지고 주식 연계대출이나 저축은행과 주식 연계대출이나 주식 담보대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축은행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ROE가 한 41%에 육박했고요. 2018년에도 역시 한 40% 이상의 ROE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현재 퍼가 한 10배 정도로 동종업계 대비해서 뭐 한 반 정도도 안 되는 이제 퍼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ROE도 굉장히 높은 기업인 만큼 앞으로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컴 MDS라는 이제 종목이고요. 국내 1위의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개발 솔루션이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나 인베디드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이제 툴체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바일이나 자동차나 가전, 산업용 기기, 전 산업 분야에 이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이제 뭐 가전이나 자동차 등에 보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심어주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초소형 센서부터 이제 대규모 인프라까지 해가지고 인베디드 시스템이 전 영역에 걸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 ADAS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V2X, 그러니까 자동차를 모든 사물과 연결시키는 V2X 및 그 센서를 인지하는 알고리즘에서 개발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동사가 제공하는 개발 툴의 수요가 좀 더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IoT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머신 데이터 1위가 이제 스플렁크라는 이제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권도 갖고 있고, 이제 띵스핀이라는 이제 산업용 자체 개발 플랫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oT 부분에서는 매출이 약 100억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봤던 투자 포인트는 엔비디아와의 이제 협력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나 오토모티브나 이제 AI 쪽에서 전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고, 동상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사업권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고, IBM의 이제 AI 칩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그래픽 카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사실 AI나 뭐 자율주행 쪽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 이 한컴 MDS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자체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독점적 판권 확보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수요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적응력이 빠르게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와의 이제 파트너십 관계가 좀 더 이제 사업 영역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인수한 이제 코어벨이라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물류 이송 로봇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 52시간 이제 근무제 도입,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좀 더 매출이 뭐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540억 원, 영업이익이 한 45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각각 한 22%, 17%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청담러닝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육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청담 어학원이나 에이프릴 어학원, 그리고 아이가르텐 이제 영어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성인보다는 영유아나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 위주로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학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뭐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이제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강화가 되다 보니까 원생 수도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2017년에 초중학교 전체 사교육비 지출액 대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총 이제 사교육비가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국영수, 예전에는 국영수 사교육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예체능 쪽을 더 많이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교육이 좀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2018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이제 원생수가 이제 좀 증가했고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국내 사업이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은 국내 사업이 아니고 해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 이제 사교육 규제도 있고, 뭐 그 출산율이 점점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추세고, 주로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베트남에 한 55개 정도의 가맹점을 연 상황이고, 이제 수강생 수는 한 2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로열티 이제 수입 증가가 기대가 되고, 실제로 2018년에 로열티 매출이 한 3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제 향후 중고등학생 대상인 청담 어학원까지 진출하게 될 경우에 재원생 규모는 한 2배 이상 정도로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실제로 베트남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뭐 출산율도 굉장히 높고, 인구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교육열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미리 지금 뭐 진출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률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격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까지도 이제 진출을 했는데, 중국 교육업체 이제 올리 에듀케이션이라는 이제 업체와 협업이 좀 늦춰지면서 이제 뭐 2017년 9월에 이제 상해 1호점을 오픈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이 좀 이제 가시화되고 재개되면 2016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그 주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이제 자회사 CMS 에듀라는 기업입니다. 지분 한 50% 이상을 갖고 있는 자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코딩 교육이 좀 의무화되면서 이 기업이 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CMS 에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관이 매년 3-4개 이상 증가할 정도로 꾸준하게 이제 뭐 직영점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한 82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6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코딩 부분에서만 매출액이 2018년에 이제 33억 원에서 2019년에 61억 정도로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 CMS 에듀와 이제 베트남 진출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울 옥션은 이제 미술품 전문 경매 업체고, 사실 경매보다는 판매를 더 매입해서 이제 판매하는 걸 더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경매 업체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국내 미술품 이제 경매 시장에서 점유율이 이제 마켓시어가 한 50% 이상 정도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5년에 이 서울 옥션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국내 단색화 작품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는데, 뭐 정치적인 혼란도 있었고, 뭐 위장 논란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2016년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68%에서 70%까지 이제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악재는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 미술품 시장이 굉장히 화랑에 진입했어서 상반기에 이제 낙찰 총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고요. 18년에 이제 상반기 국내 경매 시장 총 거래액이 약 한 1,000억 정도 되고, 낙찰 총액 또한 한 610억 정도가 되니까 이제 반기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제 뭐 최고 수준의 거의 탑에 있는 부분의 그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홍콩 시장인데요. 2018년에 이제 홍콩 SA 플러스라는 이제 그 경매 시장을 오픈을 해서 연 4회 홍콩 경매를 시작을 했고요. 경매 낙찰 작품 수 및 낙찰 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경매장 S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낙찰 총액이 상반기 한 291억 원 정도 되고, 하반기에 2차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전사적,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총 이제 매출액은 1,300억 원 이상의 낙찰 총액이 달성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회사 서울 옥션 블루나 아니면은 뭐 프린트 베이커리, 그 미술품 이제 렌탈 업체입니다. 뭐 그 두 곳 같은 경우는
점차 이제 뭐 아직은 좀 이제 좀 이제 초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글로벌 양대 미술품 이제 경매 회사 중에 하나인 이제 소더비즈나 아니면은 뭐 소더비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이제 뭐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토쿄 투어 이제 옥션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에 상장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서울 옥션 다음으로 이제 큰 회사,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K 옥션인데, 내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미술품 경매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고, 서울 옥션도 조금씩 이제 뭐 관심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 옥션까지 5종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지주회사 LG입니다. 그동안 이제 지속된 대기업 규제로 인해서 그 지주사에 대한 저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저평가가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자회사의 실적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정보전자 부분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이라든지 전지 부분의 개선으로 인해서 하반기 영업이익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또 주요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역시 LG전자죠. LG전자 같은 경우 스마트폰 부분의 부진으로 예상을 하회한 영업이익을 시현을 했지만 주요 비상장 사회자들의 자회사들의 양호한 실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OLED 부분의 TV 판매 등을 비롯해서 그 양호한 가전 부분 매출이 하반기 실적을 어느 정도는 좀 견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구광모 회장이 신규로 취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장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카 사업군의 강화,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젊은 회장이 등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신사업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전반적으로 받아나갈 수 있는 것이 LG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이전 고점을 계속해서 낮춘 상황에서 추세를 좀 돌렸어요. 20일 이평선 위로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시장에 대한 연동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래도 시장이 그렇게 빠른 반등을 보이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방어주적인 매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5,400원인데 현재가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누릴 수 있는 전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MLCC 평균 판매 단가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또 기대가 되죠. 전기 제품에 쓰이는 콘덴서, 전기를 저장한 후에 이제 필요할 때 공급하는 거죠. 또 전자기기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좋죠. 그러면서 전자기기의 수요 역시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LCC의 가격이 작년에 인상된 이후에 올해 20% 이상 아마 추가적인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향 MLCC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MLCC 자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MLCC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 이제 크기나 요구 조건이 달라서 빠르게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당분간은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달리는 그런 향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리플 카메라가 도입되게 됐을 때 모듈 부분의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이르면은 갤럭시 S10에 트리플 카메라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모듈 부분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됩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를 한번 기록한 이후에 연일 이제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IT주가 약해요. 그러면서 이제 눌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IT주가 눌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가지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한 14만 원 이하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그때는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4만 원 이하까지 조정이 올 때는 신규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더존비주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죠. ERP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ERP 같은 경우 기업 내에서 생산이라든지 회계를 비롯한 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국내 ERP 같은 경우 최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ERP 부분의 연평균 10% 성장도 보여주고 있고요. 대기업 시장을 목표로 출시했던 DERP 같은 경우 최근 현대백화점 그룹형 수주를 따내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에 진출 중이고요. 기업의 방대한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신용평가가 좀 어려웠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4차 산업성장 수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축적된 대규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꾸준히 도입해 나가는 중이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켜서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시장 영향에 의해서 약간 눌리는 상황인데 6만 원 구간에서는 지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6만 원대 지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신다면 그때는 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6만 원을 빠르게 이틀한다면 사실은 매물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요. 6만 원 지지 여부를 보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온시스템 보겠습니다. 친환경차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작년에 한온시스템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장한기차가 약 3조 4천억을 투자해서 24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주요국의 자동차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글로벌 OEM의 친환경차 라인업의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친환경차용 공조 시스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온시스템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신형 산타페 글로벌 출시로 인해서 납품 공급의 정상화가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드의 4분기 중국 신차 출시에 따른 매출 개선도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자동차주가 전체적으로 좀 강하죠.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 뚜렷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지면서 악재를 충분히 반영을 했고 무엇보다도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분명히 환율 효과로 인한 몇천억 대의 이익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온시스템도 메리트가 엄청 크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워낙에 많이 빠졌던 상황에서 저점 매수가 기대되는 그 정도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가 1,950원인데 현재가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12,000원까지는 상승 동력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비즈니스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온은 전자세금 계산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거든요. 전자세금 계산서와 문서 유통 서비스 등을 영위를 하고 있고 현재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비율이 80%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원의 스마트 빌 같은 경우 ERP 시스템을 연계해서 국내 주요 기업 중에 30% 이상을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객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MI 매출 같은 경우 작년 11억 수준에서 올해 한 30억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급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급이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한 2만 원 초반대에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한 22,000원 목표가, 손절가는 한 19,000원 이 정도로 잡고 한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 적당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온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균 수석연구원의 나머지 5종목들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다음 종목은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국내 3대 이제 BMW 딜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차 판매와 AS 사업 그리고 인증 중고차 판매라고 해가지고 이 도이치모터스가 직접 중고차를 매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장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서 다시 되파는 인증 중고차 판매를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2016년까지 이제 AS 운영 캐파가 너무 부족했고 자회사 이제 도이치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 조달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적자 구간이 좀 빈번하게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성수동 AS 센터를 이제 완공을 하게 되면서 2017년 2분기부터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도이치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캐피탈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제 성공한 이후에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체질 개선이 일어났고요. 턴 어라운드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AS 캐파가 약 이제 30% 정도 증가를 하였고 그냥 단순히 이제 메카닉 샵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이제 판금 및 도장이 가능한 풀샵 위주로 이제 캐파를 좀 증설하게 되면서 AS 부분에 있어서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900억 아니면 한 87억 정도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BMW X3 이제 풀체인지 모델 판매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520i나 X5 같은 경우에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이제 인기 차종이 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신차 출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 이제 도이치 오토월드라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를 파는 것도 있고 종합 이제 멀티플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액이 한 5천억 정도가 되고 분양 원가가 한 3천억 정도가 되는데 2020년까지 분양이익이 한 700억 원 정도 이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굴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땅 파고 있는 상황이고, 공정률이 점차 올라갈수록 그 비용에 대한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60억 정도의 분양이익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이런 오토월드나 이런 부분 총 이제 계산했을 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66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34%, 210% 정도 이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내 한 4개 업체밖에 없는데 매출액 이제 1조 원 이제 돌파로 메가 딜러가 이제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EM텍이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주요 이제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리시버나 이제 마이크로 스피커 모듈,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성장성이 둔화됐었고 안 좋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시버나 이제 스피커 납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 꾸준하게 좀 흑자 기술을 유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는 별개로 이제 지난해 한 4분기부터 KTNG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 릴이라고 하는 이제 뭐 제품을 이제 OEM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고 이제 시장은 사실 아이코스가 좀 많이 뭐 점유율이 좀 높은 상황인데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AS라든지 가성비가 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코스가 6월 달에 좀 이제 교체 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맞아떨어져서 좀 판매가 호조를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올해 3월부터 해가지고 6대 강역도시 한 3만여 개 이제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좀 2분기부터는 좀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이제 LG 블루투스 이어폰 대표 제품이라고 하는 이제 톤 플러스 프리라고 있는데 이 제품도 이제 같이 생산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전자담배나 이제 블루투스 헤드셋 양산 이제 물량 확대로 전체 연결 매출액 대비 한 54% 수준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제품에서 한 54% 정도까지 수익이 날 전망이고요. 그리고 제품으로 점차 이제 라인업 파이프라인이 좀 이제 바뀌다 보니까 기업 전체적으로 수익성도 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이제 보고 있는 쪽이 이제 보청기 쪽인데, 국내 이제 최초로 이제 보청기 핵심 이제 칩을 독자 개발한 BSL이라는 이제 기업을 작년 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기연구원하고 이제 스마트 보청기 이제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외산 제품이 대부분이고 가격도 몇백만 원씩 호가를 하다 보니까 좀 보청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좀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뭐 가격도 좀 싸고 품질도 좋다면 충분히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용 제품이 개발에 성공해서 출시가 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다소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형 전자담배라든지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품 사업 본격화로 인해서 부품 사업에서 약간 저조한 부분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2018년에 매출액은 한 2,300억, 영업이익은 한 195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20%, 40%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미코입니다. 그 반도체 기업이고, 오늘 좀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안 좋긴 한데, 국내 최초로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 세정이나 코팅을 사업하는 회사이고, 2013년에 이제 미코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물적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정 분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이제 발생되는 장비 부품의 미세 오염을 제거하고요, 재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이고, 코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의 플라즈마 같은 경우 이제 플라즈마는 이제 이온화된 기체고, 보통 이제 반도체 쪽에서 방막이나 증착을 할 때 이 기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플라즈마 내식성을 좀 증가시켜서 이제 결손 부위를 좀 제어를 함으로써 수율을 좀 이제 유지토록 하는 이제 뭐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소재나 장비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정이나 아니면 코팅을 통해서 재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도체 업체로서는 중요하고 앞으로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세정 및 코팅 분야는 이제 오염물질을 바로바로 제거해야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팹이라고 하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 제조 공장이죠. 팹 근처에 이제 처리 시설이 있어야 하고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동사는 안성이나 미국 또는 중국, 대만 쪽에 뭐 싱가포르까지도 이제 현지 법인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현지에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코팅 물질이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개발한 YF3를 채택하고 있고, 해외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밀도로 이제 치밀한 코팅층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노바 이제 코팅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120억 정도 투자해서 캐파 30% 정도가 증가했고요. 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1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캐파 한 400%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고 고단화되고 이제 생산량 증가가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이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JVM이라는 기업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동안 이제 박스권에 있었던 종목인데요. 한미약품 그룹 계열의 이제 병원 약국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주력 제품은 ATDPS라고 하는 이제 자동화된 이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북미나 유럽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판매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월 이제 한미약품 그룹 이제 편입 이후에 한미사이언스 자회사 이제 온라인 팜이 국내 판매를 하고 있고, 한미약품이 또 중국 수출하고 있고, 유럽에서 이제 합작법인 만들어서 또 유럽 쪽으로 수출하고 있고, 미국 쪽으로도 직접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이제 아마존이 최근에 이제 미국 50개 주 이제 그 유통 면허를 보유한 이제 메일 오더 파머시라고 하는 이제 필팩을 인수를 했는데요. 메일 오더 파머시라고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통신상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이런 걸로 이제 약을 직접 이제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필팩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이제 설립이 되는 회사이고,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이제 만성 질환자에게 처방된 약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약이 이제 바틀 형식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조제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필팩의 존재감이 좀 미미한 것은 맞는데요. 이제 아마존 생태계 활용 시에 지금 조제 문화가 점차 이제 커질 것으로 보이고, 생태계를 활용하게 된다면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약국처럼 1회 복용량으로 이제 소분해서 제공하고 있어서 조제 문화로의 변화 시에 잠재력 성장 가능성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삼양 패키징이라는 기업이고요. 국내 PET 패키징 및 압세틱, 멸균, OEM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유가 급등에 따른 원재료가 상승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음료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매출 증가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로 이제 크게 회복이 될 전망이고요. PET 용기 같은 경우에는 짧은 납기나 이제 주문 생산 체제 이제 다품종 다규격 이제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름철 수요가 이제 집중이 이제 뚜렷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압세틱 이제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3개 정도가 가동 중이고요. 4호 압세틱 라인 이제 증설에 따라서 18년에 이제 2분기부터 산업 생산에 좀 돌입을 할 전망이고요. 신제품 마진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 PET보다 높기 때문에 이 기여도 및 성장 드라이브가 될 전망입니다. 네. 10종목 총 들어봤습니다.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코스닥이 계속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현재 지수가 이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4.25%나 빠져서 760선까지 붕괴됐는데, 팀장님 5종목 들어가기 전에 시장 한 번만 점검해주고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코스닥 시장 하락은 사실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일단은 악재라고 한다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우려감, 그리고 2분기 실적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형주 내에서는 IT 대형주가 크게 밀리면서 투자 심리가 좀 망가졌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급락하면서 지수 전체를 하방으로 이끄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지지점이 아직은 안 잡혔거든요. 그런 만큼 기술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노출된 악재가 굉장히 장기화된 악재죠. 그러면서 시장과 종목이 단기적인 개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적 결과에 따라서 주가 등락폭도 굉장히 크고 악재가 나오는 기업은 주가 조정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양호한 종목 중심으로 압축해서 좀 포트를 구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는 중소형주가 개별적인 악재가 없어도 시장 영향 때문에 대부분 밀립니다. 근데 이렇게 밀릴 때는 뭐 무조건 종목이 좋기 때문에 언젠가 올라갈 거야 라기보다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시장이 바닥을 잡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추가 조정 가능성이 어쨌든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이 이제 시장 영향으로 크게 밀린다면 일단은 매도하고 반등 시점에 다시 진입하는 좀 유연한 그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종목씩 들어볼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한미반도체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호황이 지금 좀 장기화가 되면서 장비업체의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IT 대형주가 먼저 반등했고요. 뒤이어서 낙폭과대 장비주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순환매에 따른 수급 유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제조장비 수주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이 됩니다. 최근까지 대만과 중국에서 꾸준하게 그 장비 수주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수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에는 자사주 소각도 결정을 했거든요. 소각 규모가 전체 발행 주식의 10% 수준인 630만 주입니다. 주식을 소각하게 될 경우에는 남은 주식의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특히 기업 경영진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의미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장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해주는 모습입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9,500원 수준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한 5%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진 시스템 보겠습니다. 메탈 가공업체입니다. 금형과 조립, 검사 등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서 원가 경쟁력이 돋보이는 업체고요. 우선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장비와 태양광, ESS 사업 보면 투자 규모가 모두 확대되고 있습니다. 버즈 관련 투자에 따른 부품 납품도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 말부터 국내 통신 장비와 5G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태양광 투자가 진행되면서 ESS 관련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기차 부품 매출도 기대됩니다. 한마디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이제 조금 많이 밀렸었다가 밑꼬리를 잡고 약간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은 충분히 잡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과 약간 차별화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도 공략 가능하고 역시 한 10% 정도는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노펙스 보겠습니다. FPCB 업체인데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쓰이는 기판이죠.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대형주, 부품주 대부분 밀리다 보니까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다소 좀 과도하게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도 8% 정도 이제 밀린 상황인데 FPCB 사업부는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베트남 지역에서는 수처리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그런 부담이 글로벌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수처리 관련 수주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약간 꺾였죠.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반등이 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대양재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대양재지 같은 경우 이제 골판지 업체예요. 골판지 업체가 원래 재미가 없는 업체기는 한데 6월 골판지 수출량이 굉장히 크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 증가 그리고 전체 골판지 수출량 증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판지 원재료인 폐지 가격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 PER 밸류가 5배 이하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역시 하방 경직성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 7만 원 가격대 종가 예상되는데요. 7만 원 부근에서 지지 확인됐을 경우 한번 재반등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노레이 보겠습니다. 제노레이 같은 경우 엑스레이 진단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치과용 영상 촬영 기기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이동식 엑스레이 부분에서 기존보다 얇고 또 고해상도를 제공하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을 타깃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기대됩니다.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부진한 시장에도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역시 25,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신다면 한 28,000원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차별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레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빠르게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균 연구원은 YG엔터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YG엔터 좀 많이 빠졌고 손절가에 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대응이기 때문에 손절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네네. 그러면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이번 주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한미아품 그룹 계열사인 이제 JVM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저점이고 박스권에서 이제 약간 이제 탈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바로 또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GNC에너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땠어요? 네, 사실 GNC에너지 지난주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오늘 시장 급락에 의해서 5% 정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를 약간 이탈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의한 눌림이었고 제가 제시해드린 이탈가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전략 목표가 6,000원, 손절가 5,100원 이 가격 전략만 기억하시고 오늘은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단기 접근은 어떤 종목 할까요? 네, 이번 주는 신대양재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본격화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R이 좀 낮죠? 저점 매력도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승 추세 진입에 대한 좀 초입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위치적인 매력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언급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8,000원, 손절가는 한 66,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대양재지 단기 접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현진 팀장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 3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동시호가 저희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도 1% 빠지네요. 2266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요. 22포인트나 하락합니다. 지금 오후 들어서 지금 낙폭이 더 커진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287포인트대부터 2266포인트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정오 이후에 조금 반등을 시도하나 했는데 지수가 버티질 못하고 다시금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기관만 사줍니다. 기관 2,075억 원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4,467억 원이나 들어오면서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기관 쪽에서만 순매수가 잡히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 매도합니다. 특히나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지금 829억 원까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1,072억 원 팔고요. 외국인 898억 원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2%대 하락입니다. 낙폭이 더 커졌고요. SK하이닉스 보시다시피 지금 낙폭이 장중에 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8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실적까지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실적을 피크로 당분간 실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나오면서 오늘 전기 전자 업종들 특히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요. 이 된소리는 SK하이닉스로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6.3% 빠지는데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오늘 낙폭이 큽니다. 현대차가 그나마 선방하면서 1.97% 올라갑니다. 12만 9,500원대의 거래 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가 3%대의 강세 여전히 유지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2%대까지 낙폭을 키웁니다. 네이버, LG화학, 삼성물산 상승하거나 보합세 유지하면서 그나마 지금 체면치레는 하는 모습인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상승폭 모두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58포인트대입니다. 지금 4%대가 급락이 일어나면서 33포인트가 하루에 빠져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급락이고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790포인트부터 지금 브레이크 없이 내려오는 겁니다. 757포인트대까지 쉬지 않고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면 진짜 대응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장세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역시나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661억 원, 719억 원씩 지금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투자만이 495억 원 소폭 매수 들어옵니다. 개인이 1360억 원 저점 매수에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0% 가까운 하락입니다. CJENM도 상승폭 거의 다 반납했고요. 메디톡스 5% 하락, 그리고 신라제는 무려 12%의 급락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나노스가 강합니다. 2.73% 오히려 이런 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바이로메드부터 HLB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낙폭 심상치 않습니다. 펄어비스도 상승폭 지키지 못하면서 2.81%까지 낙폭 키웠고요. HLB 지금 6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바이로메드 역시 21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어느 종목 할 거 없이 모두 다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자, 월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장은 좀 지금 끝나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낙폭이 오후 들어서 심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 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균 연구원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래 본 것 중에 낙폭이 가장 심했었고 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빠진 거기 때문에 약세장 진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하락도 더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네이처셀 주가 조정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D램 가격이 고점이다라는 이제 부정적 레포트 때문에 코스닥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이나 반도체 업체들이 좀 주로 안 좋았고 지수 하락을 좀 견인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기화 된다면 11월까지도 이런 어떤 조정이나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현금 보유가 지금은 답일 수 있겠다. 한마디로 길게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가 지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근데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반등 나올 때 비중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 어차피 몇 년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하락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반등이 나올 때 재진입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골드스탁의 이상균 수석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86% 하락입니다. 2270선이 살짝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4.37%입니다. 756%, 6포인트까지 지금 내려갔고요. 근래에 볼 수가 없었던 지금 낙폭이 기록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원 30전 내려가면서 1130원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1131원 4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첫날인데요. 오늘 예상보다 양대 시장의 지수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깨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과연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들은 어떤 수급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수급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매매 패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시, 즉 10시 때부터 오늘 매도가 예상보다 커졌고요. 또한 개인 같은 경우에도 전체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정확하게는 1시부터 오늘의 시장은 매도하겠다, 그런 색깔이 예상보다 크게 나온 모습이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인지 해외 증시 등락을 보면 좋겠는데요. 자, 아시아권의 증시의 모습입니다. 좀 간단히 이렇게 등락률로 보시면 눈에 띄는 것들은 아시아권 관련돼서 오늘 코스닥 종목이 하락률 1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종목 시장이 하락률 4를 달리고 있고, 그 외 종목 관련돼서 전체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아시아권 내에서 오늘은 한국만이, 즉 한국만의 리스크가 주가를 밀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서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어떤 종목들 올라왔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엠코르셋이죠. 여성용 언더웨어 오늘 3-4개 종목인데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한국전력 그동안 정부가 핵 발전 관련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하도 폭염이기 때문에 핵 원자력을 돌린다, 그런 기점 속에서 한국전력이 오늘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태경화학이 오늘 유가지구 시장에 상승률 2를 달리고 있고요. 파스코가 아신 것처럼 그 선풍기 이런 이슈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원 예상보다 최대주 바뀌었다, 이런 이슈 속에서 오늘 5종목들 말씀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내기 종목인데요. 자, 새내기 종목 엠코르셋입니다. 저는 실은 남성용품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용품 관련돼서 언더웨어를 파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 이 종목이 시장에 들어올 때 11,500원에 들어왔습니다. 액면가 500원에 11,500원인데 공모가보다는 오른 종목이라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 종목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상당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작년에 예상보다 실적이 좋아졌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엠코르셋이 어떤 회사인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엠코르셋이고요. 기본적으로 언더웨어 기업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따라서 엠코르셋은 언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 그리고 공모가가 11,500원인데 오늘 상승했다, 이렇게 새내기 종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전력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전력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의 의미가 뭐냐면요, 아무리 이렇게 전기요금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비싸게 해야 되는데 비싸게 하지 않고 정부 돈이 들어간, 즉 그런 공기업인데, 자, 한국전력 최근 들어 주가 급락했습니다만 오늘 3.5%, 그러니까 32,250원 소폭이나마 상승의 모습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문재 정부 들어서 가장 했던 얘기는 뭐냐면, 무엇보다 우리는 탈원전, 이제는 원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예상보다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날씨가 폭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을 돌려야 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2조 원대, 그리고 이번 2018년도 상반기는 영업손실이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4천억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탈원전, 즉 원전 돌린다 그러면 결국 올해 예상보다 영업 순손실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한국전력이 올랐다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이런 부분들이 깨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태경화학인데요. 자, 태경화학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말씀을 드려보는데, 오늘 유가연구 시장 관련돼서 태경화학이 상승률 1을 달리고 있습니다. 태경화학은 몇몇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오늘 52주 신고가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태경화학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탄산음료 이런 쪽으로 상당히 국내 점유율 1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이다 등 이렇게 탄산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태경화학이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많은 분들이 태경화학에 대해서 매출이 얼마 될까 생각하실 텐데,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태경화학이 매출이 6천억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태경화학 오너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즉 2020년에는 태경화학이 매출을 약 기본적으로 1조를 찍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태경화학 우리가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상보다 오늘 주가가 21% 급등을 통해서 시장의 이슈를 다시 한번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세코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파세코는 삼성전자 이런 쪽에 OEM으로 선풍기나 이런 것들을 OEM으로 파는 회사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보겠고요. 결국 장중한 때 7,190원까지 올라갔다는 거 보면 파세코가 12시 전까지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 2를 달렸습니다. 즉 폭염 관련주로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그 11년 만에 무더위, 예상보다 많은 더위가 있기 때문에 앞서 보셔도 종목 이 가운데서도 폭염 관련주가 오늘 상승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외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어컨 만드는 대우위니아, 그리고 선풍기 만드는 신일산업 등 예상보다 폭염주가 최근 들어서 급등의 관련주를 올리고 있는데, 자, 그 관련 속에서 파세코가 오늘 시장의 중심으로 올랐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어느덧 마지막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동원이 이 종목이 22% 급락을 보이고 있었는데, 왜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급등을 보이다 급락을 보일까, 이런 좀 코멘트가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원이 지난 시기에 어떤 얘기냐면요, 7월 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최대 주주가 바뀔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7월 4일 정도에 동원이 조회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최대 주주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것이 7월 4일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 회사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계약금 걸어놨습니다. 계약금 걸어놨는데 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차트를 통해 말씀드려보면요. 자, 동원이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7월 초죠. 7월 초, 즉 7월 4일 이전에 6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4,700원대부터 7월 17일 날에는 15,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의 대표회사가 바뀔 예정입니다, 이런 어떤 강조를 이때 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날 공시가 났습니다. 어떤 공시가 났죠? 우리 회사는 최대주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공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날도 급락, 그리고 오늘도 급락했다는 것을 보면 동원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즉 최대주가 바뀌었는데도 급락했다는 걸 보면 이번에 새로 바뀐 최대주주는 과거의 동원보다 동원의 주가를 상승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실망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 그리고 오늘의 급락을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동원을 비롯해서 2018년도 코스닥 시장,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이 예상보다 주주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뀌기 전에는 주가 급등했습니다만 바뀌고 나서는 주가 급락했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최대 주주를 바뀌었다는 것이 업황이나 회사 좋아서 바뀐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는 나는 힘들어도 팔겠다, 그런 어떤 실망매가 주가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체로 오늘 같은 경우는 폭염 관련주가 예상보다 시장을 좀 리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상청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더운 날이 앞으로도 빠르면 일주일, 많게는 한 달 이상 갈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다면 그때까지는 폭염주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진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검에도 올라와 있고요. 4%가 넘는 급락세가 이어졌는데 오늘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한 낙폭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약간의 좀 시장이 지난주에는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단기적인 차익으로 지난주에 끝날 것 같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상황이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가게 되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패닉 상태로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심으로 한 무역 분쟁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선제적 관세 부과, 또 이에 따른 중대 보복 조치 같은 어떤 이 치킨 게임이 계속해서 전개될 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위험자산 회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양상의 환율 정쟁에 대한 부분을까지도 언급이 되는 상태에서 위안화의 급격한 하락까지도 이 중국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역시 신흥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급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좀 특별하게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을 찾으면은 외국인의 수급 개선 여지가 좀 커지겠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의 공격적인 그 매매보다도 관망하는 전략이 지금 현재 상황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조심스러운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떤 종목 볼까요? 우선은 지금 업종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철저한 개별 기업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종목 전략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예. 2분기 실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2분기 영업이 한 407억 정도가 종목제 SK 머티리얼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SK 머티리얼즈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은 2분기 영업이익 407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그 전에 컨센서스 389억을 넘길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NF3 그리고 WF6 같은 이 LCD 쪽에서 세정을 하는 가스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오늘 SK 에어가스 또 SK 트리켄 등의 신규 아이템의 공급 개시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올해 상반기였죠. 용주 공장에 대한 화재 관련 일회성 비용을 상반기 때 되게 다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2분기 때는 오히려 기저효과가 더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해서 29%, 그리고 전년 하반기 대비해서 26%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하반기 관심주로 좀 관심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SK 에어가스, SK 트리켄 같은 이 관계사들의 연결 자회사 실적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 SK 머티리얼즈를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SK 머티리얼즈를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